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계 자연보호기금이라고 WWF라는 데서는 이렇게 야생동물 생태를 조사해서 그 피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운동을 하는 그 기관인데요. 거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플로리다주에 그 와가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왜 줄어들고 있나고 봤더니 그 물 수질이 오염이 돼가지고 그 물을 먹고 사는 악어가 순놈이 점점 퇴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을 번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1962년에는 레이첼 카슨이라는 사람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봄이 됐는데 짝짓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배배 막 이렇게 울어야 되는 그런 동물들이 울지 않으니까 침묵의 소리다 이렇게 해서 그 멸종되어가는 그런 오염 상태를 고발하는 책이 그때 나왔고요. 그때로부터 30년 정도 지난 후에는 또 세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도둑맞은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도둑맞은 미래도 뭐냐면 그런 환경 오염 때문에 모든 동물들의 종족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는 실태를 이렇게 조사하는 책이죠. 근데 그게 동물들에만 영향을 끼치면 괜찮은데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동일하게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 덴마크의 92년대 덴마크에 있는 스카케백 교수라는 분은요 50년 동안에 남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는데 그게 뭐냐면 정자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한 5, 60대 되는 사람의 정자 수하고 지금 젊은이들의 정자 수를 체크하면요 젊은이들은 건강하고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임신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들은 뉴스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하면요. 그 얼마 전에는 그 이렇게 인터넷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그 남극에 펭귄이 있는데 펭귄이 이렇게 암컷 타고 놀아야 돼요. 그 사귀어야 되잖아요. 암컷 타고 사귀어야 되는 수컷이. 근데 수컷끼리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펭귄 자손들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것이 인터넷에 한 3주 전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라 젊은 학생들이 그걸 보고 우습다고 우리한테 말한 걸 제가 들은 거예요. 또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주 질 나쁜 어떤 그 오염되어 있는 분유를 아기가 15일 동안을 먹었대요. 근데 남자아이인데 가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인터넷에 제가 그냥 일주일 전에 본 거예요. 그리고 한 2주 전에는 인터넷에 또 어떤 뉴스를 봤는데요. 쌍둥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기형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데 한 아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기가.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그 범인을 찾으려고 찾다 보니까 CCTV 폐쇄하러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 범인은 바로 엄마였어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 기형을 낳았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불행해질 거면 이 아이를 키우는 자기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울증도 걸리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게 보였는데 화장실 갔는데 들어올 때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죽인 거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게 그런 일이 닥친다 그러면 진짜 큰일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딸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딸기를 주식처럼 계속 먹였어요. 근데 3살짜리 애가 생리를 가슴에.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그 딸기를 키울 때 빨리 자라라고 성장 호르몬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는데 그걸 아기가 우유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딸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딸기를 계속 먹이니까 그 부모가. 그러니까 그 성장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처녀가 됐을 때 나와야 되는 멘스가 그냥 나와버려서 그 나이가 그냥 확 들어버린 거죠. 생체적인 나이가 많이 들어버린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런 케미칼은 석유에서 뽑아내는 것 때문에 그거는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요. 잘. 그래서 몸 안에 축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축적이 되냐면 과학자들 말하기를 수세대에 걸쳐서 후손들에게까지도 이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어요. 내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몸에 전달이 되고 그 아이가 또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그죠.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6.25 끝나고 나서 이렇게 국민학교 때도 보면요, 이가 막 있으면 허연하고 막 뿌려주고 그랬잖아요. 머리에다 막 뿌려주고. 그게 DDT인데, 그 DDT가 이나 진드기나 이런 거를 없애는 살충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엄청난 환경 오염 물질이라는 거죠. 그게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북극에 가서 펭귄 몸 안에서 검출이 된 거죠. 펭귄이 언제 DDT 뿌린 적 있어요? 없는데 그들 몸속에 DDT가 나온 거죠. 근데 그것이 그 동물 그 생태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어떻게 건강을 지킬 것이냐. 사실은요, 제가 조금 전에 정자에 대한 통계를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은 아마 그 피해가 덜 하실 거예요. 저도 덜 하지. 근데 만약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손자들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짐작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상상이 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좀 이따가 이제 동영상에 좀 뉴스가 나올 건데요. 2004년도에 미국에서 이렇게 8, 9월 달에 이렇게 한 2달가량에 나온 신생아들에게 탯줄에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했어요. 뭐가 들었나. 근데 거기 안에서 수많은 케미칼이 287가지나 검출이 된 거예요. 그 중에는 마음을 일으키는 물질이 108가지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어린아이들이 아토피가 되게 많아요. 알러지도 많고. 미국에 오면 한 5년쯤 사면 알러지가 생기는 게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건강하면 알러지가 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소견이거든요. 만약 진짜 건강하다면 알러지가 안 생겨야 돼요. 알러지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일단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고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요새 나오는 아이들이 그런 아토피나 알러지를 막 가지고 태어나, 아예 이렇게 살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아예 낳을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우리 딸내미 친구의 아이들 낳는데 보니까 아토피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이 낳는데 1년 1살 반 정도 됐는데 우유를 못 먹어요. 우유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왜 우유를 못 먹냐.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이제로 상상을 해보는 거야. 이 아이들이 부모가 됐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을 때쯤 됐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287가지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도 날 때마다 기형이 나는 바람에 그 문제가 막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를 두려워하죠. 선진 문명이 발달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아이를 낳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이가 정상인지를 수시로 체크하는 이유가 바로 그 두려움 때문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조심하고 어떻게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지금 플라스틱 용기나 뭐 아이들 장난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하고 접촉을 되도록이면은 줄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는 걸 되도록이면 줄여야 된다는 거죠. 거기는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그런 다이옥신에 노출된 그런 음식물들이 동물성 지방이 대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살충제 등을 사용하는 것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약을 뿌리면 개미가 죽잖아요. 그러면 인체에는 그게 안 해로울까요? 인체에 해롭겠죠. 그걸 땅에다가 뿌려놓으면 그 땅에서 흘러들어서 결국은 언젠간 내한테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인트도 그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오염시키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페인트 안 칠해져 있는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골프장에도 굉장히 푸른 풀로 많이 이렇게 있어서 좋다고 느껴지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약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골프장에 가셨다 오시면 손을 자주 씻어야 되는, 자주 씻는 게 좋죠. 이게 잔디라고 해서 그게 깨끗하다, 자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오산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농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보통 다른 데보다 7배나 수도씩 4배나 쓰고 거기서 검출되는 환경오염이 되게 많다는 그런 조사 보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물속에 아주 적은 농도로 남아있다가 그것이 먹이 사슬을 통해서 돌고 돌아서 인간에게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것은 석유에서 추출한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용성. 이게 수용성이면은 먹으면 그냥 소금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들어오면 기름 종류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기름 속에 들어있어서 몸 안에 오래도록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쓰는 세제, 비누서부터 샴푸, 바디 샴푸, 로션, 화장품, 메이크업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케미칼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국의 여성환경연대 조사에 의하면 그 사람을 살리는 대체의학을 하는 사무엘 에스틴 박사라는 분이 조사한 건데 담배를 피워서 암에 걸릴 확률이 25%예요. 그러면 화장품을 사용해서 암에 걸릴 확률은 75%라는 거예요.